계획 내용이 광역과 서로 다르다. 그럼 뭐가 우선? 광역이 우선. 해년마다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게 해년마다 나오는 지문 시험에서요. 그러니까 체계도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어떤 게 나와도 다 풀어내요. 그 다음에 2절 광역도시 내용 나오죠. 오른쪽 다음 장 넘어가세요. 그 지정 목적은 첫 줄 끝에부터 밑줄 그으세요. 공간 구조 및 나와 있나요?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줄 어디가 대상이냐 그러면 인접한 둘 이상 쭉 그 줄 끝에 전부 일부를 광역계획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광역군은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해요? 인접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인접자 빼고 나와서 틀린 거야. 둘 이상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돼 서로. 야, 아까 말한 대로 울산광역시하고 포항시하고 광역계획군 지정하나요? 못하죠.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앞에가 인접자가 붙어야 돼. 인접자. 그리고 그 일부라는 단어가 아까 어디를 말했죠? 일부, 구, 군, 면을 단위로. 그게 여러분들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읽지 말고 그냥 일부 그럼 어디다? 구군, 면을 단위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거기 나와 있죠. 자,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어떻게 하고?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 내용이죠. 절차는 5월쯤 해드릴게요. 절차는. 이것도 공식이니까 그때 가시면 한 번에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가시면 수립자 나와 있죠. 그래서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자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읽으세요. 승인권자까지. 그까지 아까 수립자와 국장 승인 안 받는 것까지 쭉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광역도시 공동 수립할 때 뭐 협의회 구성 나와 있나요? 거기다 5월 딱 써놓으시고요. 5월쯤 가면 해결돼요. 그리고 다음 장에 가시면 3번 번호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나와요. 자, 거기 잘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등은 다음에다 밑줄 그으세요. 다음에다. 다음 밑줄 그었나요? 거기다가 대통령령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광역도시 수립 기준은 이제 바꾸면 무슨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이를 정한다 그랬네요. 그럼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게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왜 우리 시험에서 이걸 묻냐면 다음이라고 묻는 게 아니라 무슨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요. 공식을 하나 거기다 적어두시면 되죠. 맨 위에다가. 맨 위에 책에 여백 있죠? 거기다가요. 앞으로 공법 시간에는 무슨 계획이라고 일단 나오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공법상에 무슨 계획이에요 이게? 행정이죠. 그럼 행정은 비구속도 있고 구속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이 나오든가요. 계획의 수립 기준을 묻거나 입안의 기준을 묻거나 작성 기준을 물으면 모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게 공식이에요. 어떤 계획이 나오든 전부 여기다 맞춰 쓰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은 40문제니까 지문이 200개 나오죠. 200개 지문 한 5번 나와 이게. 이거 모르시면 또 틀리는 거야.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모르면 또 못 푸니까 그 지문을.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 나오든 수립 기준, 입안 기준, 작성 기준 그럼 모두 누구다? 국장이다 이렇게 공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 수립은 비구속이고 이건 구속적이죠. 나머지는 전부 작성한다 이렇게 말해. 자, 한번 해볼게요. 실시계획, 작성기준 누가 정해? 국장.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국장. 하여튼 계획 물었을 때 이 단어 나오면 전부 누구다? 국장이다. 공식으로 정리하세요. 계획이 한 100개 나오는데 100개 다 못 외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시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 그 밑으로 가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나와 있나요? 자, 이제 거기 배울 테니까 보세요. 지금 광역이라고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비구속. 비구속. 그럼 비구속에는 우리가 이제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종합, 종합, 기본, 광역. 근데 다행히 여러분 시험에는 2개밖에 안 나와. 광역하고 기본밖에는.
광역과 무슨 기본. 요런 계획은 비구속일 때는 절차가 수립, 승인 절차 이렇게 나와. 수립, 승인 절차. 이 절차로 나오는 문제는 한 두세 개 나와요, 시험에서. 보통 국토계획부에서 하나 정도 나오고 하위법에 가면 또 절차 나오겠죠? 그걸 앞에서 배운 걸 그대로 뒤에서 나오게끔 써먹게끔 나와줘요, 이게 문제가. 그러면 순서를 만들 때는요, 비구속은 첫째 뭐 하여? 수립하여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뭐 받고? 승인 받고. 하나가 더. 세 번째가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속이든 비구속이든 단계를 세 개로 봐요. 수립 절차, 승인 절차, 마지막 공고 열람 절차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운 거 할게요.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립자 그러면 원칙은 누구하고 누구였나요?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 수립했었죠. 어떤 경우? 같은 도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진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요, 공법에서 국토부 장관은 원칙에는 한 번도 없어요. 전부 원칙은 지자체예요, 지자체.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원칙이고 국토부 장관은 무조건 예외야. 무조건 예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립을 했으면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한다. 그러면 승인권자를 비교하죠.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누구한테 신청?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시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승인권자가 도지사, 국장 이렇게 외워봤자 필요 없고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승인권자는 도지사 이렇게 나올 거고요. 시도지사로 문제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게 맞았다 틀렸다만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승인이 되면 이제 돌려보내주는 걸 송부라고 표현해요. 내가 확인했으니까 다시 돌려보내야 되죠. 그걸 송부한다. 그럼 송부는 누구한테 하느냐? 협의한 사람. 자기가 협의한 사람 있으면 협의한 사람. 그리고 수립자에게 그 서류를 다시 보내주는 걸 송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공고일람은 누가 하느냐 그러면요, 원칙적 수립자만 해야 돼. 원칙적 수립자. 이거 이해 못하시면 시험에서 자주 틀려요. 원칙적 수립자라고 그랬어. 그럼 제가 한번 할게요.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열람한다. 그럼 맞나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국토는 원칙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해 줘야 돼. 그리고 장관 원칙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여기가 시장군수면 여기도 시장군수여야 돼. 여기가 시도지사면 여기도 시도지사여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맨 위하고 맨 아래는 같은 사람이야. 시장군수 그럼 밑에도 시장군수, 위가 시도지사 그럼 밑에도 시도지사야. 대신에 중간만 상급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 절차야. 자, 수립 그럼 상급자로 넘어와. 그럼 상급자가 보내 다시 수립자 이렇게 되는 거 순서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그럼 여기 누구? 시장군수.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 그럼 국장 할 때는 국장이 보내 아래쪽으로. 그럼 아래에서 또 공고열람한다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순서 이렇게 잡아보시고. 그러면 수립을 할 때에는 그냥 말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또 필요해요. 기초조사한다. 그리고 의견 청취하라고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이 계획은요, 오늘부터 끝나는 날까지 똑같은 거예요. 계획 수립하라고 나오면.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라. 그래서 이제 의견 청취하라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요, 주민과 지방의회를 말해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법칙이에요, 법칙. 그럼 맨날 계획 낼 때 어디 내나? 여기 물어봐. 여기를. 의견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의견은 누구다? 그러면 주민과 지방의 의견 들어라. 그럼 우리는 이걸 묶어서 부를 때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게 수립 절차 그래. 그러니까 저건 수립자고 수립할 사람들이 이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수립했으면 신청하라.
그럼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또 뚝딱 승인한다가 아니라 절차가 필요한데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라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걸 묶어서 이제 무슨 절차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 승인 절차라고 그래. 그러니까 책의 승인 절차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승인 절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승인 절차 그러면 뭐래? 협의, 심의. 수립 절차 그러면 기초조사, 의견, 청취 이렇게 해요. 네,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기초조사라고 하면요, 어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걸 말해요. 기초조사한다 그러면 조사하고 측량해요. 그럼 필요사항이 뭔지는 몰라도 돼. 환경 그럼 환경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럼 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필요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한다. 그럼 주민 의견을 들어라. 그러면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은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공청회라고 나와요. 공청회. 그래서 이 공청회라고 나오면 추가가 돼요. 하나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라 이렇게 나와. 공청회 그러면 주민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전문가까지. 그럼 공청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신문에 공고된다 이렇게 나와요. 신문에 공고된다. 자, 그러면 신문에 혹시 공청회라는 거 가보신 분 있나요? 아직 살면서 안 가봤어요? 이제 가보실 일이 있어요. 이제 공부하면요. 신문에 보면 하단에가 공청회라는 말이 써 있어. 광고가 나와. 네모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장소 어디에서 무슨 일로 공청회 한다. 의견 있는 사람 오세요.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가면요. 딱 요런 연단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책상이 몇 개 앞에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전문가가 나와 있어. 만약 재개발한다 예를 들어봐요. 그럼 재개발에 관련 있는 전문가들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먼저 설명을 해. 이번 재개발은 이렇게 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이렇게 쭉 하겠죠. 그러면 다 말한 다음에 자, 의견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겠죠. 그럼 손 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공청회예요. 그럼 이건 서류로 의견을 낼까요? 말로 할까요? 그렇죠. 공청회라는 것은 구두예요. 구두. 말로 하는 의견 청취예요. 그럼 여기는 말로 해도 되느냐? 무슨 계획이에요? 비구속이야. 여러분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왜 의견 들어? 그러면 필요하니까. 안 하면 무효되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절차인데도 걸쳐야 되는 절차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 제기할 때요. 요거 안 하고 저 계획 만들었다. 그럼 무효 이렇게 판결나. 무효. 그러니까 무효되지 않으려니까 쓸데없는 말이라도 들어줘야 된다. 그 절차는 거쳐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TV 보면 공청한 데가 막 싸우고 난리 나죠. 그래도 그거 한 거야. 절차는 거친 거야.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구두라고 그래. 그럼 관리 계획을 나중에 보면 구두로 할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그렇지. 그건 우리한테 구속을 했잖아. 의무 줬으니까 그때는 서면 이렇게 다른 거야.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비구속은 우리와 관련 없는 거니까 뭘로? 구두로 말로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이라는 걸 첫날 배웠죠. 시도나 시군, 구를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보면 시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견들이 이렇게 막 써 있잖아. 그걸 외우지 말고 이 단어로 찾으시면 돼. 자, 수립자가 시장 군수로 이제 딱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기 누구예요? 수립자가 시장 군수면 시군의회 그러면 되겠죠. 시도지사가 나오면 시도의회. 만약 도지사로 출제하면 도의회. 그게 지방의회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오지 말고 그냥 뜻만 지방의회, 아 지방자만 찾으면 된다. 그러면 수립자 이름만 보고 시군의회인지 시도의회인지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수립했다. 그럼 이제 신청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신청을 받은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협의를 하는데 누구하고 협의하느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장. 또 하나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감 잡으신 분이 있어. 국토부 장관은 누구하고 협의할까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하고 협의하죠. 중앙자가 장관이라고 그랬죠. 장관. 그러니까 장관은 장관끼리 하라 그 말이야. 그럼 도지사는 누구하고 해야 돼? 관계 행정과 이렇게 돼 있어. 공식이 이게요. 앞으로 여러분 책에 이제 모든 페이지마다 협의하라 이 말 나올 거예요. 협의하라 그러면 협의를 지금 할 사람이 누구냐요? 승인권자가 지자체다.
자, 승인권자가 지자체로 나오면 무조건 관계행정이야. 관계행정. 국토부 장관 나오면 관계중앙자 하나만 참으면 돼. 중앙행정기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풀어놓으면 누구냐 그 말이야. 이게 누구냐? 요 관계 뒤에 중앙은 장관급이란 거 알고 있죠? 근데 관계자가 붙었다 그 말은 국토부 장관 제외한 장관이란 뜻이에요. 관계 중앙 이 말은 누구를 제외? 국토부 장관 제외한 장관이야. 공법상에는 중앙행정기관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항상 협의할 때는 자기하고 직급이 같은 사람끼리 협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관계가 들어갔느냐? 요걸 해볼게요. 지금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다에 관련돼 있어. 바다. 여기다 바다 쓰면 돼. 바다에 관계된 중앙행정 누구? 해양수산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써놓으면 18명, 뭐 20명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자, 바다가 아니라 이제 산림이야. 산림에 관련된, 그러면 산림에 관계된 중앙, 그러면 산림청장. 됐나요? 농지에 관계되면 농림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토부 장관은 요거 붙은 거다? 그러면 요 말은 뭐냐? 그러면 국토부 장관 아니요. 국토부 장관 자기가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이니까 그 나머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요거 이제. 그럼 관계행정기관장은 누구냐? 또 이렇게 물어봐. 묻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야. 모든 행정청을 말해요. 이게 더 포괄적음이야. 모든 행정청. 그러면 장관은 장관끼리만 하라 그 말이고, 지자체는 장관하고 해도 되고, 시도지사 해도 되고, 밑으로 해도 된다 이 말 같아. 자, 해볼게요. 경북도지사가, 아니면 경남으로 하죠. 여기 경남이니까. 경남도지사가 승인하는데 울산광역시하고 연결된 걸 하려고 그래. 관련된 거. 그러면 관계행정. 그러면 누구? 울산시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도지사가 하는데 바다에 관련이 있어. 그럼 누구예요? 바다에 관계된 장관. 그러니까 이건 더 포괄적 의미가 돼요. 자, 경북도지사가 하는데 영덕군에 관련된 걸 승인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영덕군수와 협의하고 이렇게 돼. 의미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공식이야, 공식. 앞으로 여러분 책에 모든 협의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지자체는 누구하고 한다? 관계행정, 그럼 전부 행정청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장관은 반드시 관계중앙행정. 그럼 장관은 자기가 아닌 나머지 장관들과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심의하라 그러면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나오는데 공법은 요게 심의기구예요. 어느 법이든 심의하라 그러면 무슨 위원회 이렇게 나와. 무슨 위원회. 근데 여기는 왜 도시계획이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계획 3개가 전부 도시계획이야. 광역, 도시계획. 기본하고 관리계획 합해서 도시계획. 그래서 도시계획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까지 가냐면 정비법까지는 똑같아요. 왜 정비법까지 똑같으냐면 관리계획이 전부 결정을 해주는 계획이니까 거기까지는 요렇게 써요. 그럼 건축법에 가면 어떻게 나올까요? 건축위원회 그러면 돼. 농지법에 가면 농지위원회야. 아셨지? 공법이라는 법에는 전부 심의하기 위해서 기구가 있는데 무슨 위원회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이걸 또 구분할 때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누구는 지방이야? 저기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장관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제 감 잡았나요? 이게 여러분 책에 이것만 안 읽고 넘어가도 한 50페이지는 줄어들어. 다 이 말밖에 안 나와. 협의하라, 심의하라 그러면 이 말밖에 안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앞으로 읽을 때는 협의? 그럼 그냥 머릿속으로 협의만 해. 심의? 그럼 심의해. 이렇게 넘어가시라는 얘기야. 이게 공식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요 절차를 거쳐서 뭐 한다? 승인한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승인해서 이제 송부하는데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 송부하는데 누구한테? 협의한 사람, 수립한 사람. 자, 해볼게요. 지금 도지사가 승인했어요. 그럼 여기 누구예요? 저기 누구야? 관계행정기관장으로 나오겠죠? 근데 관계중앙으로 나오면 틀린 거야. 여기는 누구예요? 시장 군수로 나와야죠? 도지사니까. 도지사 승인권자잖아. 수립자는 자기 아래니까.
이걸 못 알아들으신 분은 책 읽어도 몰라, 이거 문제를. 다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겠다. 그럼 여기 누구예요? 관계 중앙행정이 써 있어야 돼. 여기는 시도지사라고 돼야지. 다시요. 여러분 시험에 이제 지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림이 아니라 도지사가 승인하여 누구누구한테 송부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도지사가 써지면 관계 행정기관장, 시장, 군수에게 송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국토부 장관 나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바꿔지면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원리로 공부를 하셔야 돼. 원리로. 항상 협의한 사람은 요 사람, 수립자는 요 사람. 그럼 무조건 이 승인권자는 수립자가 자기 아랫사람 그러면 돼. 아랫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받은 사람 중에서 수립자 중에 원칙적 수립자가 뭐 한다? 공고열람한다. 이렇게 말해. 순서가요. 그럼 이제 공고열람 용어를 또 알아야 되겠죠. 공고열람. 공고가 뭐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공고나 고시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쓰여요. 공고, 고시가. 이게 뜻이 알리는 행위예요. 알리는. 그럼 여기서 알린다는 게 누가 누구한테 알려요? 공법이니까. 행정청이 뭘 하면 국민들한테 알릴 때 공고 아니면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알리는 매체라는 게 있겠죠. 매체. 말로 하지는 않겠죠. 말로. 관보나 공보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관보나 공보. 앞으로 책 읽을 때 관보 또는 공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관보가 뭐냐? 공보가 뭐냐면 뒤에가 이렇게 써진 게 뭐하고 연상되나요? 신문. 무슨 일보 그러지. 무슨 일보. 그럴 때 이 관보라는 건요. 국가나 장관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알릴 때 쓰는 매체를 관보라고 그래. 이 관보라는 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크기만 해. 크기는. 그래갖고 정부 도장이 꽝 찍혀 있어. 정부라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무슨 법령을 공고했다. 대통령령으로 뭐를 고시했다.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관보예요. 그럼 공보는 뭐냐면 지자체. 지자체장들이 알릴 때 쓰는 매체를 공보라고 그래요. 그럼 울산광역시장이 알릴 때 관보 써요? 공보 써요? 공보겠죠. 근데 공보라고는 안 돼 있어. 아마 울산광역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시보라고 돼 있어. 울산광역시보. 보신 분 있나요? 안 봤어요? 오늘 울산광역시청 가는 거야, 오늘? 가서 시보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저 벼룩시면만 해. 크기가. 시보들은 보통요. 그럼 군에 가면 뭐라고 나올까요? 군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그 매체를 보라 그래, 보. 근데 이제 관청에서 쓴다고 그래서 국가나 장관은 관보를 쓰고 지자체는 공보를 쓴다 이렇게 나와. 오늘부터 책 읽어도 이해되겠죠? 관보 또는 공보 이렇게 써주면 이거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걸 구분해서 쓰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 왜 두 개로 쓰느냐. 알리는 사항이 일시적인 사항일 때, 일시적 사항일 때는 공고로 써요. 그럼 반대로 계속적 효력이 있는 사항을 나타낼 때는 고시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공사 끝냈어요. 그럼 공사 완료 뒤에 공고라고 쓸까요? 고시라고 쓸까요? 그렇지, 공고라고 쓰겠지. 나 끝났어, 이제. 일시적인 거지. 근데 간혹 가다 공고 뒤에 완료 대신에 고시라고 써놨어. 그 뭐냐? 뒤에 아직 뭐가 남았다. 그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시가 써지면 그 뒤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럴 때 쓰는 게 일시적, 계속적이고요. 또 하나가 구속력이 없는 사항을 알릴 때는 공고라고 그래요. 구속력이 없는 거. 그러면 지금 광역이나 기본은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라고 나서 공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알릴 때는 고시 그러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계획 배울 때 관리계획은 결정하고 뒤에 뭐예요? 이거 써놨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구속과 비구속에서 공고고시 쓰는 이유가 구속력이 없을 때는 공고라고 해야 되고 구속력이 있을 때는 고시라고 쓰고 고시를 썼다는 건 앞으로도 내용이 더 있다 이 말 같은 거지. 근데 공고를 쓰면 여기로 끝, 이걸로 끝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알릴 수 있는 용어 자체고 열람, 공람 또 이것도 의미는 같은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보여주는 것을 열람한다, 공람한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한테? 행정청이 우리 국민한테. 그러니까 공보면 반드시 누가? 행정청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알려주고 보여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차이점이 또 무엇이냐 그러면 열람 같은 것은 게시판에다 게시해서 보여줄 때 보통 열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공람이라는 것은 공적인 서류를 통해서 보여줄 때는 공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통 공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발급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거 복사해 주세요 그럼 공짜로 해주나요?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걸 공람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 돈 내요? 안 내죠. 자, 울산광역시청 그럼 담벼락에 뭐 있어요? 게시판 만들어놨죠? 거기다 게시해 놓은 건 열람한다. 서류로 보는 건 공람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럼 윗사람한테 확인받았죠? 확인받은 거 보냈더니 그 수립한 사람이 받아서 뭐예요? 알리고 보여준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만든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알리고 보여줄 의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이때 공고는 관보나 공보해야 한다. 그럼 맞을까요? 관보나 공보해야 한다.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뭐 써 있어 지금. 원칙적 수립자만 한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있어요 없어? 없다는 뜻이잖아. 그럼 관보는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 공식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맨 밑에는 무조건 누구만 해? 원칙만 해. 원칙만. 그러니까 장관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저럴 때는 관보가 아니라 공고해 이렇게 나와. 누가 하든지 공고로 나오겠지. 시도지사도 공고해다. 시장군수도 공고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이 용어부터 시작해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 책에 공고고시 열람 공람 책에 안 나온 부분 있나요? 다 나와 여러분 책에는. 여러분 지금 어디 페이지를 넘겨도 다 들어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고 읽으시면 어려운 거야 이게. 근데 알고 읽으면 이런 뜻으로 이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저기다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가. 아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 치네 또 그러신 분이 있어. 이거 하나가 들라. 주민 의견 들을 때는 반드시 공고 어디다 해요? 신문에요. 요거 하나만 예외요. 우리 주민들이 관보 공보에다가 알려놓으면 알아요 몰라요? 우리 오늘 처음 관보 공고 배웠는데 거기다 실어놓으면 우리 알아 몰라? 몰라. 그래도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신문이죠. 그래서 공고한다 이 말 나올 때 주민 의견이라는 말을 나올 때는 어디야? 신문이야 신문. 그거 아닐 때는 전부 다 관보 공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가지로. 요것만 아니에요 이것만. 저 계획 만드는 절차에 주민 의견 들어 그러면 전부 관보 공보 이러면 안 돼. 거기는 무조건 신문에다 이렇게. 나머지는 관보 공보 이렇게 나오고. 요게 계획 만드는 절차면 나 비구속 이제 기본 계획 배울 때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아. 비구속 배우면 다 똑같은 거야 이 절차. 그럼 구속적 계획은 뭐가 달라요? 똑같아. 단지 이름만 바꿔주는 거지. 수립을 뭘로? 2반으로 바꾸면 돼. 2반으로. 여기를 결정고시라고 바꾸면 돼. 그러면 고시가 됐으니까 이거는 공고해 안 해? 그때는 열람만 한다 그랬지. 차이점이. 다시. 지금은 수립, 승인, 공고, 열람이에요. 구속적 계획일 때는 수립을 뭐라 그래? 2반으로 바꾸고 절차는 똑같아. 절차는. 그 다음에 승인 거기를 결정고시 그래. 결정고시. 그럼 절차 물으면 협의심이 똑같아. 대신에 이미 여기서 고시가 됐어. 그래서 여기는 공고할 필요 없이 열람만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또 물어봐. 왜 여기는 공고를 여기다 했는데 결정은 고시를 빨리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이유가 뭐야? 여러분 구속당했잖아. 그럼 빨리 알아야 돼? 한 10년 후에 알아야 돼? 빨리 알아야지. 그러니까 결정과 동시에 알려줘야 돼. 구속적 계획은. 근데 그 비구속 여러분 상관없잖아. 그럼 승인하고 한 10년 후에 알려도 상관없다. 그 말 같은 거지.
근데 구속적격은 바로 알려줘야 돼. 결정과 동시에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결정고시야. 여기는 승인하고 뒤에 뭐하고 공고일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과정이 똑같으니까 이거 한 번으로 모든 공부를 다 끝내시라는 얘기야. 이것만 해도 여러분 책 많이 줄어들지. 이건 모르면 맨날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이 절차 하나로 딱 끝내시라는 얘기야. 계획 문제는. 아셨죠? 그래서 기본계획 할 때는 이거 안 할 거고 그냥 설명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구속적 계획만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요게 여러분 책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확인 들어갈게요. 29쪽. 자, 하단에 봐보세요. 하단 부분. 찍으셔도 돼. 뭐 찍어서 갖고 가셔도 되고. 자, 1번. 광역도시 수립 절차, 그러니까 괄호 속에 어떻게 나와요?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우선 거기까지만. 그 지방의회까지가 원래 법으로는 이렇게 써 있어. 의견 청취라고. 그래서 의견 청취는 주민과 지방의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시장군수 의견 청취가 하나 됐나요? 자, 요게 이제 문제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모든 구속과 피고는 이 절차로 돼 있는데 유일하게 예외가 하나 있어. 유일하게. 요 지방의회 뒤에가 시장군수의 의견도 들어라. 이 말은 딱 광역에만 있는 내용이야. 광역에만. 다른 계획에는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자꾸 여기를 써먹어 또. 지방의회 의견과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틀린데 무슨 계획만? 광역에만 요 내용이 있어. 그래서 광역은 이런 것까지 모두 시험에 다 출제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1번 기초조사. 그러면 제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기초조사를 읽을 거냐 이 문제야. 첫 줄에 수리권자는 찾았나요? 지금 광역이니까 광역은 읽을 필요 없잖아. 수리권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자, 미리 하고 셋째 줄로 내려와요. 필요한 사항 찾았나요? 필요한 사항을 그 줄 끝에 조사하거나 청량하여야 한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기초조사라고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문만 몇 개 빼고 읽어도 편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안 되면 수리권자는 필요한 사항 뭐 한다? 조사, 청량한다. 이걸 무슨 조사? 기초조사라고 한다. 그 뜻이에요. 다음 장. 2번, 양괄호 2번은 X표 하시고 보실 필요 없고, 양괄호 3번에다가 3월 이렇게 써보세요. 나중에 절차 다 배우면 이제 숫자 배울 거니까요. 그 다음에 2번에 주민의견 청취는 공청회라고 되어 있나요? 자, 공청회는 첫 줄 끝에 공청회를 열어. 그러면 이제 공청회 들어가니까 주민 및 누가 나와? 관계 전문가까지 의견 들어 이렇게 나와. 그리고 쭉 내려서 3번 의회에서 양괄호 1번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그때는 첫 줄 끝에 미리 시도나 시군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지방의 의견 뒤에가 누구 들어가 있어? 시장군수 의견 들어갔다.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5번 광역도시계획 승인. 승인의 1번 국장이 승인한다. 그럼 국장이 승인한다. 그 말은 1번 누가 수립했다?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는 국장 승인 받아라. 그 다음 2번 승인 절차 이렇게 나오면 뭐하고 뭐? 협의 심의를 말해. 그래서 첫 줄 국토부 장관은 그 다음 줄 중간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그 줄 옆에 중앙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국장이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관계 중앙행정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인의 심의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승인 후 송부 공고 열람. 국토부 장관은 그 줄 끝에 승인하였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한다. 이 말 이해되나요? 자, 이 말이지.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자기하고 협의한 사람 이름 누구? 관계 중앙. 수립한 사람 누구? 시도지사.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생각 없이 외우시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송부할 때는 자기하고 뭐한 사람, 협의한 사람, 자기 밑에 수립한 사람 이 뜻이에요. 그걸 지문을 바꿀 거 아니야. 시도지사인데 시장 군수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국토부 장관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송부했어. 그러면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그 다음 줄. 시도 공고에 공고하고. 이 말 있나요? 앞으로 이제 공고라는 말 읽어요, 안 읽어? 안 읽어도 알겠죠, 이제? 시도지사는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했다. 숫자 외우지 말고 열람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받은 사람, 원칙적 수립자가 받아서 뭐 한다? 공고 열람한다. 이 뜻이에요. 날짜는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다 해줄 거니까 날짜는.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할 때도 똑같이 하겠죠?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안 보고.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하고, 관계행정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내 심의 거치고, 거친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고, 관계행정, 시장군수에게 보내고, 시장군수가 받아서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책에.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목지자. 그리고 이제 33쪽을 봐볼까요? 빈출 대표 지문 OX 문제 나오나요? 요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 이거는 반복적으로, 근데 공부하실 때요, 절대 답은 체크하지 마세요. 그 요령이야. 공부할 때는 그냥 연필로. 그 나중에 필요하면 또 지울 수 있게. 그래야 또 보지.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봐도 또 틀리거든, 이게. 그 자꾸 봐야 돼. 근데 답을 적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나중에 공부가 안 되거든. 그래서 OX 지문은 연필로 체크하시면 돼요. 연필로.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할 때는 딱 지우고 또 읽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시험에 나온 지문이니까. 아셨죠?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오지선다형 문제가 나오죠? 그때부터는 보지 마. 5월달부터 봐. 5월달. 지금 보지 말라는 얘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안 돼. 나중에 요령만 읽혀. 그리고 도움이 하나도 안 돼. 5월달에 공부되고 이거 보시죠? 그러면 다 연결이 돼, 이제 공부가. 그래서 푸는 방법이 있어. 4월까지는 OX. 또 여러분들이 3월 되면 제가 나눠드릴 거야. 아침마다 이렇게 풀어야 돼.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풀고, 그러니까 전주 거. 오늘 공부하죠? 그럼 다음 주에 이제 OX 지문 나눠줘. 그럼 여러분 또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OX 지문만 먼저 문장만 익히시면 돼요. 그리고 5월달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를 좀 다루시면 훨씬 편해. 방법이 이게. 근데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하셔도 돼. 근데 결국 나중에는 도움을 못 받으셔. 제가 그랬죠. 4개월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그 습관을 좀 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도 합격하신 분도 있어 있기는. 근데 확률적으로는 더 높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과정대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쉬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이거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냥 책으로 한 번만 쭉 읽어드릴 테니까. 자, 총설 부분에 아까 첫 줄 끝에서부터 둘째 줄까지는 아까 읽으셨어.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건 앞에서 됐죠? 그까지만 읽으시면 돼.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은요. 1번의 그 양괄호 1번.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무슨 계획 나오죠? 국토종합계획이 나오잖아. 국토종합계획. 그럼 공법상 최상위 계획이죠. 그 다음에가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내용.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위 계획 내용을 수용 발전시켜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 특히 단어 뭐예요? 지침, 정책적 이런 나오죠. 그러니까 실행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다른 것 빼고 둘째 줄 종합계획이며 장기적이다 써 있나요? 그거 예전의 차이점이 예전에는 장기가 단위가 있어서 숫자가 지금 괄호 써놨죠? 장기의 기간 없어요. 지금도 20 단위로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없어. 예전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 2번에 비구속 그러면 비구속은 무슨 대상 아니고 행정쟁송 대상 아니고 3번은 아까 광역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광역에서. 항상 상위 계획에 부합하고 서로 다르면 상위가 우선한다. 아까 배웠죠? 그 내용이야. 그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셔서 중간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나오나요? 그럼 무슨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잘 나와 이런 말들이. 그 다음 장 수립 대상 지역. 자, 바로 이제 이 부분이 기본계획에서는 뭐 다른 거는 다 설명이 됐지만 요 수립 대상, 수립권자 요거만 좀 신경 써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항상 답은 여기에 있어요. 도시군이니까 어디예요? 특광시군. 그럼 수립자 물으면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예요.
그러니까 애우지 말고 이 지문에서 답을 찾아내시면 돼. 어떤 사람은 기본계획 수립장, 특광, 시장, 군수, 특광 이렇게 외우고 다녀.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지문 보고 찾으시면 돼. 도시군 어디야? 특광, 시군. 수립장, 특광, 시장, 군수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립권자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래 여러분들 시험에서 특광, 시장, 군수다. 그런데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수립자가 되느냐 이거 묻겠죠? 안 돼. 여기는 유일하게 국장과 도지사가 수립할 수 없는 계획이 요 기본계획 하나예요. 아까 광역에는 있었죠. 도지사도 있고 국토부 장관. 관리계획에 가도 있어. 관리계획도 도시군인데도 그때는 있어. 이게 도지사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본에만 도지사 국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리계획에 있는 이유는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왜 거기는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이건 비구속이에요. 비구속에 실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관리가 실행을 하죠. 실행하면 꼭 옆에 하고 걸치게 되거든. 그럼 걸치면 누가 할 거냐.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관리계획을 하는 거야. 그럼 걸쳤는데 같은 도예요. 누가 입안해? 같은 도. 도지사 아까 지정할 때. 그럼 둘 이상 시도 걸치면 국장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실행하다가 입안하려고 하는데 걸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걸칠 때 도가 같을 때는 누가 입안해줘? 도지사. 둘 이상 시도 걸치면 국장. 똑같이 써먹는 거야. 단 무슨 계획에는 없다? 기본에는 없다. 이걸 기억하라냐. 기본에는 없다는 거. 수립권자 원칙. 특광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관할구역. 그럼 수립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원칙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은 관할이 어디예요? 울산광역시죠. 그게 관할이야. 이게 포인트야. 이게 특광시장 군수가 포인트가 아니라 어디 대상이야? 어디 대상? 무슨 구요? 관할. 그러면 영덕군수는 관할이 어디예요? 영덕군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죠. 세종시장 그러면 세종시에 대해서, 제주도지사 제주도 이게 관할. 예외로 특광시장이 관할구역인데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외야. 관할은 반드시 수립하라고 했는데 관할인데도 뭐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맨날 내는 거지. 이거를. 관할은 수립해야 되는데 관할인데 수립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낼 수밖에 없지. 자, 여러분 책에 그 왼쪽 페이지 38쪽에 그 박스 있나요? 파란 색깔 말고 박스 2번에 그 박스 안에 1번, 2번 있나요? 거기야. 우선 거기다 별표하시고 오늘은 1번만 기억하시면 돼. 1번만. 자, 1번 같이 볼게요. 어디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걸 자꾸 내느냐. 자, 보기 할 테니까 봐보세요. 보기 할 테니까. 경기도 연천군 3만 명, 경북 청도군 4만 명, 지금 경남은 군이 별로 없어서 지금 경남 안 드린 거예요. 울산광역시 옆에 군이 없죠 지금. 그래서 경북으로 하는 거예요. 경북의 영덕군 5만 명. 자, 이때 1번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 여기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야.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여러분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첫 번째 요건 이거야. 이거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 경기도는 수도권이다. 나 안 사니까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수도권에 시험 문제가 나와. 수도권은 대한민국 수도권은 시험 문제가 나와. 근데 울산시 옆에 누구 있어요? 이런 건 안 물어봐. 시험에서 수도권만 물어봐. 수도권. 수도권이 어디냐면 세 개야. 경기도. 경기도 전 지역이 수도권이야. 그럼 경기도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 세 개를 수도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수도권 써지면 인구 상관없이 무조건 수립해야 돼. 수도권이 아니어야 되는데 수도권이잖아. 그럼 반드시 수립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수립하여야 돼요. 청도구는 광역시하고 붙어 있어. 어디 광역시? 대구광역시. 아, 몰라? 뭐 할 수 없어, 몰라도. 다음에 청도군 가면 옆에가 대구광역시예요. 그럼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니까 인구 상관없이 수립해야 돼. 두 번째 요건이 뭐야?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야. 요거 맞추고 요거 맞춰야 돼. 그럼 여기에 맞추고 요거까지 가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어. 그러면 자, 영덕구는 수도권 아니죠? 광역시하고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그리고 10만 이하니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올해도 기본계획 답은 여기서 내놨어. 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낼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무슨 구요? 관할이야, 관할. 근데 관할인데도 뭐 하지 않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수립하지 않아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수립을 안 하는 게 첫 번째 요건, 그럼 뭐 어디가 아니어야 된다?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 수도권에 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수도권에 속하면 인구 상관없이 반드시 수립해야 돼. 두 번째, 수도권 아니면서 어디하고? 광역시하고 또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인구 10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 두 번째 있는 건 아직 보지 마세요. 아직은 공부할 단계 아니니까 그 2번은 그냥 나중에 공부한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 두 번째. 특광시장 군수는 인접하고 있는 특광시군에 대해서도 수립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왜 예외예요? 원칙은 어디인데? 관할인데 어디에 대해서? 인접. 인접해서 수립하니까 예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닌 땅에도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칙은 어디고요? 관할. 이게 원칙 이름 아니야. 요게 원칙. 관할구역. 수립하되 관할구역 수립하지 않으니까 예외. 관할이 아니 어디에다? 인접해서 수립하니까 예외 그 말이에요. 자, 울산광역시장은 어디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원칙? 울산광역시. 그럼 여기 있는 양산시는, 양산시장은 어디에 대해서? 양산시에 대해서 그 말이겠죠. 그런데 울산광역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립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다는 아니게 대부분 요만큼씩 걸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건 대신 할 수 있다요. 그런데 하는데 무조건 하진 않고 사전에 협의하면 이렇게 나와. 협의만 하면 남의 땅에 대해서도 수립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외예요. 자, 다시 특광시장 군수는 다 알아. 이제 도시군이 특광시장 군수니까 여기인데 원칙은 무슨 구요? 관할, 자기 관할. 근데 그 자기 관할인데도 수립 안 하는 예외가 있더라. 그래서 어디가 아니어야 돼? 수도권 아니어야 되고 또 어디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된 인구 10만. 그럴 때는 수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예외가 또 하나 있다. 그러면 항상 특광시장 군수가 어디에 대해서? 인접한 곳에 대해. 인접한 곳에 대해서. 그러면 인접했다. 그럼 뭐 하면 된다? 협의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가 하나 문제냐면요.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이 부분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반대로 반드시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위반해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기본계획 수립 안 하는 지역은 있지만 관리계획 수립 안 하는 지역이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자, 관리계획은 없으면 그 도시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지. 개발도 안 하고 정비도 안 하고 보존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기본계획은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관리계획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야. 거기에도 기본계획은 없지만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요거까지가 보통 기본계획은 요런 걸 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왜냐? 절차는 이미 광역에서 내주거든. 그럼 기본은
요런 걸 갖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책의 왼쪽 부분 쭉 읽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까지 됐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수리권자가 나와. 그걸 여기다 이제 비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것만 좀 설명 드시고. 자, 수리권자는 이제 기본 계획이라고 그래서 기본 계획. 그러면 기본 계획이니까 누군가요? 광, 시장, 군수. 이 사람들도 수립하면 신청하겠죠. 자, 그러면 좀 나눠서 할게요. 시장, 군수하고 특광은 직급이 같아요? 달라요? 직급이 달라? 특광은 시도지사급이잖아.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맨 아래고. 그러면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도지사죠. 시장군수 도지사. 그럼 국토부 장관 원래 누군가요? 그런데 앞으로 특광자가 들어가면 승인 안 붙어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광자가 이렇게 나오면 승인 없어. 대신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려고 특광시는 그만큼 권한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울산광역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도 국장한테 승인 안 받아요. 그냥 스스로 결정. 그게 특광시야. 특광시. 특광시 권한이 뭐냐 그러면 그런 거를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자주 틀리는 게 이 부분이야. 어느 부분 들어가든 특광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자주 쓰는 게 뭐냐면 특광시장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장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맞나요? 국장 들어가면 그때는 안 돼. 하나씩 물으면 다 맞춰. 근데 지문 딱 4개 주고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특광시장 군수는 수립하여 국장이나 도지사 승인 받는다. 이렇게. 국장 들어가면 안 된다. 특광은 확정. 자, 스스로 확정. 이렇게 하면 돼. 시장 군수는 이렇게. 특광은 이렇게. 그게 1번, 2번이에요. 자, 1번 수리권자 있고 2번 확정 승인권자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근데 1번이 전부 특자하고 광자만 붙은 거죠. 특광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은 국장 승인 없이 스스로 뭐 한다? 확정한다. 그럼 2번 도지사 승인이가 누가 수립했을 때?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립 절차는 일체 보지 마세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거 아까 했어 대신에 그 새로운 사항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따로 보실 필요 없고. 다음 장에 넘겨서요. 오른쪽 페이지에 재검토 있나요? 거기 5년마다 체크 한번 하세요. 5년마다 그 다음 줄 타당성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한다고. 광역에는 검토하라는 규정이 없지만 기본에는 있어요. 근데 그 원리는 또 나중에 알려줄 거니까 체크만 해두시고요. 그러면 기본 계획도 그 다음 날 OX 나올 거고 기출문제 또 나올 거예요. OX만 확인하시고 기출문제는 나중에 보시고. 자, 쉬었다가 이제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